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본인은 브레드 TV를 평소에 열심히 보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좀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과 가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전쟁이 난 이후에 가족들과 자녀들, 또 교회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마스가 분명히 이스라엘 쪽에는 와서 그 민간인들을 1200여 명 그렇게 학살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로 밀고 들어가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을 사망하게 하고 또 민간인 집들을 이렇게 폭격하고 민간인 가정집들을 이렇게 폭격하고 이런 것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군이 결코 잘한 것이 없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지금 이스라엘 군이 너무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왜 그렇게 그분의 가족들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지 봤어요. 봤더니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뉴스뿐만 아니라 텔레비전과 정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관련 뉴스들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는지, 조금 이게 보도가 기사가 나온 지 오래된 기사인데 10월 30일자 기사입니다.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이스라엘 피해 보복 브레이크는 없다. 국제사회의 인내심도 한계. 아주 굉장히 제목 자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을 전제로 해서 기사를 뽑고, 그 밑에 부연 설명으로 3주 만에 민간인 대다수 8,300명, 그리고 여기에 영유아 어린이 3,400명이 포함돼서 죽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10월 말 기사인데 지난 11월 24일 날짜 뉴스를 보니까 지금까지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이 15,000명 정도 죽었고, 그중에 아이들은 6,900명 정도 죽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은 8,300명이 죽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또 기사가 16,000명이 죽었다. 요 사망자 숫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 사망자 숫자는 누가 얘기한 걸까요? 바로 가자지구에 있는 보건부가 발표했다라는 것이죠. 지난 10월 17일 날에도 가자지구에 있는 어떤 병원이 폭격을 당해서 5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자지구 보건부가 발표한 거예요. 어젯밤에 폭격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뉴스에 500명이 죽었다라고 나오는 그 기사는, 하마스의 발표는, 이거는 500명 정도 죽었다면 병원 건물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야 되죠. 하룻밤 사이에 폭삭 주저앉은 건물에서 500명의 시신을 찾아내고 확인한다는 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기사가 나고, 그날 오후에는 또 다시 정정이 됐습니다. 500명이 아니라 50명이다. 그리고 병원 건물이 폭파된 게 아니라 병원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이 폭격을 당해서 거기에 있던 자동차 10여 대가 파손이 됐다. 이게 정정된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5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공격의 주체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군이 그렇게 했다라고 신문에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은 그 다음날 저녁 다시 뉴스에서는 이스라엘 군이 아니라 바로 가자지구에 있는 PIJ,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라고 해서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장 세력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미사일을, 로켓을 발사했지만 그것이
오발이 돼서 자기네 앞마당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주차장이 폭격을 당한 것이다 라고 정정 보도가 나왔어요. 비교적 이 정정 보도는 빨리 나왔으니까 다행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가자지구 하마스가 수시로 발표하는 자기네들 민간인들의 사망자 숫자, 부상자 숫자는 절대로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8,300명 중에 어린 아이들의 숫자가 3,400명이라고 하죠. 또 이번에 최근에 나온 그 숫자는 16,000명 중에 6천여 명이 어린 아이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쟁이 나거나 어떤 대규모 위기에 빠지게 되면 부모들은, 어른들은 아이들부터 제일 먼저 대피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자지구에는 전쟁만 났다면 어린애들이 이렇게 절반 정도가 죽어나가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이 숫자는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죽고 다치는 것은 맞습니다. 가자지구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고 다칠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어요.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을 발사할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가자지구에서 날아오는 것은 주로 로켓입니다. 이 로켓과 미사일하고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미사일은 그 앞에 탄두에 유도 장치가 있어가지고 목표를 정해놓고 발사를 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서 터지는 게 미사일이고, 로켓은 그런 장치가 없고 그냥 여기서 발사되면 아무데로나, 물론 이제 방향은 좀 맞추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방향대로 나간다라는 보장도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은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로켓, 유도 장치가 없는 그 로켓의 10분의 1은 전부 다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터지고, 그 중에 또 3분의 1은 주로 뒤로 날아가거나 옆으로 날아간다는 얘기죠. 8,300명의 사망자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이스라엘이 쏜 그 로켓이나 미사일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보장은 없고, 자기네들이 쏜 로켓에 의해서 죽은 사람도 상당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하마스는 이 로켓을 쏠 때 아무리 성능이 떨어지고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이 정체불명의 무기라 하더라도 일단 터질 수 있는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폭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거나 발사할 때는 사람이, 민간인이 없는 야산이나 들판이나 또는 이 사막이나 광야에서 아니면 군부대나 이런 데서 발사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하마스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발사하냐면 가정집 옥상이나, 또는 놀랍게도 학교 교실 앞마당이나, 또는 병원 옥상이나 병원 앞마당, 그리고 자기네들이 예배를 드리, 기도를 하는 이슬람 사원의 옥상에서 쏜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자기네 조상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에서도 이 로켓을 발사합니다. 왜 이렇게 가정집 옥상에서 이 로켓을 발사하느냐? 이것이 만약에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스라엘 군 당국 입장에서는 어디서 로켓이 날아왔는지를 알아야 그 원점을 찾아서 공격을 해야 더 이상 날아오지 않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가자지구의 가정집 옥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스라엘은 그 가자지구에 있는 로켓이 발사된 그 민간인 가정집을 주변으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로켓을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알려줍니다. 그 집에 가장이거나 가족들의 핸드폰 번호에다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또는 전화를 건 거죠. 당신네 집 옥상에서 우리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이 날아갔으니 20분 뒤에 당신네 집 옥상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만약에 그 집에, 민간인 집이라 하더라도 민간인이 있다면 20분 이내로 빨리 대피해야 된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은 하늘에서 또 전단지를 뿌려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대피할 시간을 주는데, 만약에 그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받거나 전단지를 받게 된 사람이 20분 뒤에 우리 집 위로 로켓이 날아오네,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날아오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당장 집에 가서 집에 있던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대피를 시켜야 되겠죠. 여보, 우리 집으로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빨리 피합시다 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은 그 밖에서 하마스가 기다리고 있다가, 왜냐? 하마스가 옥상에서 로켓을 쐈잖아요.
하마스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 집은 민간인 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민간인 집의 옥상에다가 미사일을 쏠 수가 없다. 만약에 쏜다 하면은 국제사회가 민간인 가정집으로 폭파시켰다고 해서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안 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온다면 너네들은 알라를 위해서 장렬하게 순교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오히려 아이들과 여성들을 그 집에서 못 나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옥상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는 나오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버지는 밖에서 하마스와 함께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로 20분 뒤에 이스라엘 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와서 이 가정집을 폭격을 하게 되면은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고 아내와 아이는 죽고 집에서 연기는 폭풍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 하마스는 아버지를 집으로 들여보냅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런 다음에 그 잔해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고 축 늘어진 아이들을 그리고 아내의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하마스의 전략이고 민간인들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이런 하마스가 발표하는 그 사망자 숫자를 과연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마스가 어떤 인간들인지 제가 영상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날 가자지구의 국경에서 있었던 사태에 관한 언론 기사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인 뉴스타운에서는 5월 15일자 기사를 통해 이스라엘 텔아비브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둘러싸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서 14일 항의 시위대에 이스라엘 군이 발포해서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최소한 58명이 사망하고 2,70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사태가 매우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21에서도 이날 상황을 보도했죠. 이 보도에서도 역시 같은 날 이스라엘의 실탄 사격으로 시위에 나선 팔레스타인 주민 58명이 숨지고 1,36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부상 입은 사람들의 숫자가 다릅니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총격으로 오후 4시 기준으로 최소 41명이 숨지고 1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어땠을까요? 오후 5시 기준으로 최소 43명이 숨지고 1,6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죠. 보시다시피 가자지구의 피해 상황이 언론마다 서로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팔레스타인 시위대의 사망자 숫자나 부상자 숫자를 발표한 주체는 가자지구의 보건당국이 이 사상자의 규모를 밝혔다고 보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측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하마스의 발표에 따른 것이고 서방 언론들은 하마스의 발표만을 근거로 해서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보도한 것이죠. 그 누구도 현장에서 사망자의 숫자를 헤아려 보지 않고 가자지구 하마스의 보건당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만 갖고 기사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마스의 이런 발표를 과연 믿을 수 있는 내용일까요?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명의 시신이 하얀 천에 덮여서 누워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희생당한 가자지구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이 정말일까요?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얀 천을 들어 올리고 누워있는 사람과 웃으며 대화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래도 여러분은 하마스의 발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동영상이 5월 14일 가자지구 시위대의 희생자들의 모습이라고 촬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촬영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그와 동시에 동정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조작 화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은 좀 더 놀랍습니다. 가자지구의 한 거리에는 폭격을 당해 자동차에 불이 붙고 여러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서 쓰러져 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부상자에게 다가가 긴급 조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애타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만 본다면 정말 끔찍하죠. 그러나 이 화면이 과연 진짜일까요? 이 화면을 처음으로 되돌려서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뭔가를 설치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 남자가 다른 차를 타고 골목을 빠져나간 후에 잠시 후 이 자동차는 큰 화염과 함께 폭발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어디선가 몇 사람이 이 현장으로 달려와서 여기저기 넘어지고 드러눕습니다. 마치 폭격에 희생을 당한 것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도와달라는 듯 행동을 합니다. 바로 이 장면부터 하마스는 전 세계에 화면을 내보내고, 또 이 화면을 본 전 세계인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동정심을 갖게 된 것이죠. 좀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드릴까요? 이 영상에서는 폭격을 당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는 참혹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떤 남자들은 부상을 입고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정말 이 어린이들이 이스라엘 군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이 지경이 되었다면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군인들이 당연히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죠. 하지만 이 장면도 정말일까요? 이 화면은 특수 분장사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어린이와 여인들을 앉혀놓고 피와 같은 색깔의 물감과 분장 도구로 이렇게 부상을 입은 것처럼 꾸민 것이죠. 어떻습니까? 거의 헐리우드 영화 제작 수준이죠. 이것을 팔레스타인과 헐리우드의 합성어인 팔리우드라고 부릅니다. 5월 14일 중동평화의 파괴자로 전락한 미국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된 영상을 보면 이스라엘 군은 어린이와 노약자가 포함된 무방비 상태의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했고 저격수가 도망치는 시위자들을 향해서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 전쟁 범죄나 다름없는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설은 무방비 상태의 가자지구의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한 전쟁 범죄자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사설을 쓴 사람은 그 현장을 보고 썼을까요? 방금 사설에서도 밝혔듯이 단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고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과 영상을 누가 올렸을까요? 당연히 가자지구의 하마스겠죠. 그렇다면 소셜미디어에 돌아다니는 그 끔찍한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을 보면 전혀 무장을 하지 않은 가자지구의 청소년들이 마치 이스라엘 군인들의 공격을 피해 죽기 살기로 숨가쁘게 도망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진 역시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국제사회에 공분을 산 사진이죠.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이 사진만 보면 이스라엘 군인은 전쟁 범죄자이며 그 피해자는 불쌍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청소년을 포함한 민간인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진을 믿으십니까? 사진을 뒤로 더 빼보면 조금 전에 죽기 살기로 도망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청소년들 옆에는 다른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아이들은 이 장면을 보고 웃고 있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이 숨가쁘게 도망가는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물론 시위 현장에선 꽤 많은 팔레스타인의 어린이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모여있는 곳만 찾아다니며 사격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의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꽤 많은 시위 현장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은 반드시 시위대의 맨 앞에 어린이들을 세운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최대한 어린이들이 희생을 많이 당해야 하고 그 장면을 카메라에 잡히게 해야 하니까요. 심지어는 맨 앞에 서기 싫어하는 어린 아이들을 뒤에서
강제로 떠밀기까지 합니다. 이 화면을 보시죠. 어린아이는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갑니다. 그러나 아이는 무서워서 울고 또 도망가려 하지만 남자는 아이의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할 때에도 그 주변에는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쇠사슬로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도망을 가죠. 그래야 이스라엘의 반격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하마스는 그렇게 희생당한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전 세계에 공개를 하며 이스라엘 군인들의 반인륜적인 행태라며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도덕적일까요? 인륜적일까요? 자, 그럼 이런 장면들은 왜 그렇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취재를 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카메라 앞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이들은 또 누구일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진실을 취재하고 보도하기 위해서 온 정의로운 기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많은 카메라 기자들은 바로 아랍 국가들에서 온 카메라 기자이거나 주로 팔레스타인 기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희생자들이 최대한 많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맨 앞에 있던 어린 아이들이 다치거나 피를 흘리면 그제서야 부지런히 카메라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슨 근거로 아랍 기자들이라고 단정할 수 있냐고요? 그들은 취재 도중에도 때가 되면 카메라를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현장에서 많이 확인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가자지구 폭동과 유혈 사태에 대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60명 중에 50명은 하마스 요원들이라고 살라 바르다월이라는 하마스 장교가 결국 시인한 것입니다. 세계 언론이 보도했던 것처럼 그저 국경 장벽을 따라 산책 나온 평화로운 시위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사망자 중 최소한 24명이 무장단체 소속이라고 말했지만 아직도 국제 언론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나오게 할 목적으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을 사실상 자살 직전으로 내몬 하마스가 모든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실들이 또 있습니다. 5월 14일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가자시 동쪽 집결지에서 시위를 조직한 이들이 시위자들에게 이스라엘 군인들은 결국 그들의 위치에서 도망갈 것이니 장벽을 뚫고 가라고 재촉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하마스의 공동 설립자 마흐무드 알 자하르는 일요일자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경에서의 팔레스타인 폭동은 이슬람 무장단체의 전사들과 무기 지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평화로운 저항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대중을 속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인터뷰를 보고도 그들이 평화롭게 시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하마스는 지금 전 세계 언론과 인류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미디어 사기를 벌이고 있는 중이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은 이에 대한 확인과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속수무책으로 속고 있는 중입니다. 가자지구의 국경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민간인들이 아니며 그들 중에 상당수는 분명히 하마스의 무장요원들이며 또 억지로 끌려나온 힘없는 민간인들과 총알바지로 내몰리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어린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최대한 자기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을 해야 하며 그 증거로 조작된 영상과 사진들을 전 세계의 SNS를 통해 퍼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 전달자의 역할로는 아랍계 카메라 기자들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서 진실을 모르는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얻으며 동시에 이스라엘을 비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경 사이엔 수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또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하마스가 하는 짓을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요, 2018년도에 가자지구의 하마스와 이스라엘 군 간에 있었던 그 충돌을 소재로 해서 영상을 만들었던 5년 전 영상이에요. 그러나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화면에서도 나왔지만은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기사를 보도하고 심지어는 아주 유수의 메이저급 신문사의 사설마저도 이스라엘 이야기를 듣고 양쪽의 얘기를 듣고 진실에 접근해서 사설을 쓰는 게 아니라 단지 하마스가 보낸 그 SNS 소셜 미디어 이 영상을 보고 판단해서 사설을 쓰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얘기죠. 저는요, 그동안 이스라엘 가서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가지고 많은 그 충돌의 현장을 촬영을 했죠. 실제로 봤습니다. 절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데모를 하거나 시위를 할 때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시위를 하려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시위가 되지 않고 꼭 방송국의 카메라가 와야만 시위가 시작이 됩니다. 돌을 던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총을 쏴도 절대로 카메라가 없는 쪽에서는 돌을 던지지 않고 카메라에 총을 쏘지 않는다는 얘기죠. 카메라 앞에서만 합니다. 특히 이 시위를 하고 전투를 벌일 때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어린 애들을 맨 앞에다 내세운다는 얘기죠. 애들이 다쳐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총에 맞거나 또는 다른 이스라엘 군인한테 끌려가거나 이런 모습을 카메라 기자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찍는다는 얘기죠. 애를 맨 앞에 내밀었는데도 이 아이가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총에 맞지 않거나 다치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쏩니다. 뒤에서 돌을 던지고 뒤에서 총을 쏴서 애가 쓰러져야 되는 거죠. 쓰러지면 그걸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이 아이는 갔다가 무서워서 뒤로 도망오는데 이스라엘 군이 쏜 거로 되는 겁니다. 이거를 뉴스에 내보내는 거예요. 아랍 기자들이. 그리고 그 기자가 내보낸 기사를 전 세계의 언론사들이 아주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 게 바로 이게 하마스의 전략이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인 가정집이 폭파된 뒤에 그 다음에 찍게 되는 사진들을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 나온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 사진들 중에 성인 남자가 다치거나 남자가 죽어서 실려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있긴 있죠. 그러나 대부분 누가 죽어서 나오냐면 어린 아이들이 실려서 나온다는 얘기죠. 보십시오. 한결같이 이런 사진들만 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피 흘리면서 축 늘어져 있는 사진, 어쩜 이렇게 앵글도 한결같이 똑같은지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번 뉴스를 보면서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하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공격당하는 장면은 별로 뉴스에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와서 오토바이를 타고 넘어온다든가 또는 달려가서 민간인들을 향해 총을 쏘고 이런 장면들을 하마스가 바디캠이라는 거로 촬영을 해서 그 테러리스트들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생포하거나 또는 사살해서 바디캠을 뺏어 보니까 그 화면이 찍혔다든지 또는 이스라엘이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블랙박스 카메라에 찍히든지 아니면 동네에 또는 마을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로 이 하마스가 돌아다니는 장면들이 찍힌 모습들은 볼 수 있지만 이건 뭘까요? 느닷없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하마스가 어떤 짓을 하는지 이스라엘이 그 찍을 여력이 준비를 미처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찍을 생각도 안 했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가자 지구에 있는 민간인 집이나 건물들이 폭파되는 화면들은 아마 신문이나 뉴스 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공격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군대도 어느 전투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탈레반과의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대 진영을 향해서 기습 공격을 할 때 우리가 공격을 며칠 어디로 할 거야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군대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사전에 다 얘기를 해줍니다. 이걸 노크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똑똑똑 우리가 먼저 공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자지구에 있는 아랍 계열의 이 신문 기자들이라든가 방송사 기자들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건물에 폭격당할 거를 미리 알고 그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다는 얘기죠. 어쩜 저렇게 예술적으로 사진을 잘 찍는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 정도로 전투가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어린 아이들을 전쟁의 한 복판으로 내민다는 것, 그리고 어린 아이와 여성들을 인간 방패로 삼는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피할 수 없는 전쟁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하지 않아요. 피 흘리는 그리고 축 늘어진 어린애들만 맨날 뉴스에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만 전쟁법을 준수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그 어떤 언론사도 그 어떤 나라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한테 전쟁법을 지키라고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유독 이스라엘에게만 엄격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참 한국 언론의 희한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마스의 이런 전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뉴스는 맨날 이런 것만 나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 놓여진 지 이제 한 달. 가자지구 사망자 수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현지 시간 6일 지금까지 사망한 팔레스타인 주민은 2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25,400여 명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4,104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고 다친 아이들은 8,000명이 넘었습니다. 무너진 잔재에 깔린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된 아이들도 1,200여 명에 달합니다.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는 10분마다 어린이 1명이 죽고 2명이 다치고 있다며 그들은 타깃이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UN 사무총장은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며 즉각 휴전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직원도 89명이나 숨졌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하마스가 단독으로 집계하는 사망자 수는 신뢰할 수 없다며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언론은 하마스가 준 자료, 보도 자료만 가지고 뉴스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맨날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이런 소식만 듣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결국은 이 뉴스를 접하게 되는, 소비하는 모든 시청자들과 독자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죠. 최대한 이스라엘 군을 반인도주의적, 반인륜적 집단으로 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신문 기사의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전시 피난처 병원 또 희생양 되나 이렇게 나옵니다. 병원과 의료진, 구급차 등은 예외 없이 보호돼야 한다고 국제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병원이, 학교가 또는 가정집이 단순하게 순수하게 본래 목적과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면 공격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제가 5년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에서도 하마스는 가정집과 학교와 병원을 활용하고 있다. 이 병원의 환자와 의사들, 의료진들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도 똑같죠. 그러나 아무도 그 얘기 듣지 않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병원 지하에 하마스의 지휘본부가 있고 지하 테러 터널이 있다라는 사실, 그렇게 이스라엘 군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증거를 대라, 증거를 대라. 그 이번에 증거를 찾아냈잖아요. 찾아내고 보니까 그 밑에 지하 본부가 있고 거기에 지하 테러 터널이 있는데 그곳에서 필요한, 지하 본부와 테러 터널에서 필요한 모든 전기와 모든 통신 시설을 결국은 그 병원에서 따서 가지고 내려갔다는 얘기죠. 이건 뭡니까? 그 병원이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환자들 속에, 그 의료진 속에, 그 의사들 속에 그게 순수한 의료진일까요? 순수한 이 환자들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아랍 방송입니다. 그 아랍 방송의 이 가자지구의 병원을 이스라엘 군들이 폭격하고 있다, 공격하고 있다, 이것을 취재하러 가가지고 거기는 환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환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실은 여기에 의사들 중에 하마스 요원이 있어요. 이렇게 폭로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리포터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بين الناس ليش يتخبى بين الناس يروح في جهنم يتخبى يعني هذه شهادات من المواطنين بسبب يعني هذا القصف الإسرائيلي
اللي بقول للناس اذهبوا الى جنوب الوادي يعني انه تغير المزاج اي نعم وتتفاجئوا بهذا القصف. بهذا القصف. هذا عمل اجرامي. وبعدين بالنسبه للمقاومه اللي بتيجي بتخبى بين الناس يروح في جهنم يتخبى. يعني هذه غبار كثير الآن يختنقون إذن الاستهداف مباشر هذه شهادات من المواطنين. 저기에 있는 의사들이 100%다 의사들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저기 누워 있는 환자들이 100% 진짜 순수한 의미의 환자가 아니라는 거죠. 저 병원에 한쪽 구석에 지하 터널로 연결되는 구멍이 있고 그 밑에는 하마스의 지하 지휘부가 있다라는 사실, 결국은 이스라엘 군이 찾아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카메라 기자 보고 따라 들어와서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까? 찍어라. 그 화면 보겠습니다. Electricity from all over the sides are electricity. 뉴스는 이스라엘 군이 순수한 의미의 그 병원을 공격했기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했다, 계속 전쟁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뉴스만 내보냅니다. 그러나 정말로 따지자면은
병원장이 또는 하마스가 이렇게 의료진과 환자들과 환자 보호자들을 인간 방패막이로 삼고 거기를 테러의 본부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더 전쟁 범죄라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뉴스에는 나오진 않아요. 사람들이 신경 쓰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자,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물, 전기, 연료 끊더니 통신 두절, 전쟁 범죄다. 전쟁이 나면은 당연히 상대편의 인프라를 다 파괴해야 되는, 끊어놔야 이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걸 끊는다고 해서 전쟁법 위반이라고 그러고 전쟁 범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둘째 줄 기사를 보면요, 물, 전기, 식량, 연료 등을 대부분 이스라엘에 의존했는데, 여러분 가자지구는요, 물, 전기, 식량, 연료 전부 다 이걸 이스라엘에서 공급받았어요. 돈을 냈을까요? 지금까지 돈을 10원도 안 냈어요. 그 250만 명의 인구가 가자지구 안에 살면서 2006년도에 자기네들끼리 살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빠져나오고. 그럼 지난 18년 동안 야, 이제 우리도 비상시를 위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전기와 물과 식량을 우리끼리 어떻게 작업할 방법을 찾아보자. 하다못해 태양광이라도 해서 우리가 전기를 스스로 좀 만들든지 발전기를 돌릴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일방적으로 무조건 다 이스라엘 쪽에서 물과 전기와 식량과 연료를 다 공급받고 있는 처지에 이스라엘을 향해 가서 1200명의 민간인을 죽이고 나서 그것이 안 끊기길 바란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자지구에 순수한 민간인이 있을까요? 하마스 요원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마스 활동에 협조하거나 참여하거나 광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역시 민간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마스와 협력할 수도 있고 집안에 미사일을 보관할 수도 있고 또 하마스 조직원은 아니지만 또 다른 무기를 갖고 있을 수도 있죠. 민간인 집에 말입니다. 에이, 설마 민간인 집에 무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설마 민간인이 그렇게 하마스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민간인 가정집을 폭발을 할 때는 그냥 거기에 있는 민간인들이 꼴보기 싫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기 위해서, 절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지구 땅이 탐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마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마스를 괴멸시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마스를 괴멸시키는 거하고 민간인 집을 폭파하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 불쌍한 민간인 집을 폭파시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자지구에 있는 민간인 집은 절대로 민간인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We're now outside a street which is parallel to the Shifa Hospital. And it goes, the tunnel system that we saw underneath the Shifa Hospital gets until this house. I want to show you it. We're entering the house. We're entering the house now. We're entering the house. In this house, it's a regular apartment. It's a regular apartment. In this apartment, you have gear and equipment. We're entering the room. We're entering the room. Okay, you can see the board. It's like a classroom inside a house. You have the warriors here. Our warriors here are working on the tunnel shaft, and then you can see the tunnel shaft. It was covered with the floor. We had to remove the floor and understand this tunnel shaft. Now we're going down inside the tunnel shaft. Just imagine how people are building tunnels underneath a home in a room that has a classroom. And here you can see we're entering into the tunnel. And the tunnel goes and goes. And then you can see the structure that we already seen of the staircase. A spiral staircase going down into the tunnel that we saw outside
the Shifa hospital. And this direction also brings us to area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Shifa hospital, meaning one direction goes to the Shifa hospital, other directions go to different places, different location where the terrorists can move using the safe haven, the human shield of the hospital, the human shield of those regular houses, providing them shelter, held by civilians, and they choose it in the most barbaric and cynic way. In a room. They use it in a room that should have provided teaching for children. This is their choice. This is what we're fighting. You see, those are classes. It's room that has a class. These are classes. People are being educated here, and the tunnel goes outside from a house who meant to give teaching for children. So they deliberately build the tunnels in the places they know it will be the most covered and, I'm sorry to say, cynical way, unhuman, using children being learning inside a house. 이 집 지하실로 내려가면은 무기고가 있고 그 무기고에서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발사할 수 있는 로켓 발사대도 설치되어 있고 저 집 지하실로 내려가면요 결국은 그 아까 문제의 알시파 병원 가자지구에서 제일 큰 병원이죠. 알시파 병원 지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이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병원을 공격하기 이전에 병원 주변에 있는 민간인 가정집을 폭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 민간인 가정집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은 다 미리 사전에 대피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기에 살고 있는 그 가정집 주인과 저 집 아이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심지어 어떤 가정집은요 어린 아이의 침대 밑이 저렇게 지하실로 연결됩니다. 가자지구에는 민간인이 없습니다. 민간인 16,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 16,000명의 사망자가 민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자지구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총을 든 하마스 그리고 총을 들지 않은 하마스. 영국 BBC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군인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17살짜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소년을 향해서 총을 쏴서 살해했다. 사망케 했다. 17살 소년이면 미성년자죠. 얘가 뭐를 알겠습니까? 당연히 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인이 가자지구 안에 들어가서 시가전을 하면서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탁 나타납니다. 하마스가 나타납니다. 하마스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총을 쏴야죠. 그러나 총을 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하마스가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있지만 한 손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이 교전수칙에 의해서 이건 교전수칙을 떠나서 갓난아기가 있는데 방패로 삼고 있는데 이걸 쏠 수가 없죠. 머뭇머뭇하다가 하마스가 아기 뒤에서 총을 꺼내서 이스라엘 군인을 향해서 쏘는 겁니다. 17살 소년을 쐈어요. 당연히 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17살 소년이 총을 들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자지구에서 만나게 되는 그 청소년들이 전부 다 순수한 민간인 청소년들일까요?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와서 베리 키부츠라는 데 가가지고 그렇게 민간인들을 많이 학살을 했어요. 사람을, 민간인을 가슴을 갈라서 그 안에서 심장과 폐를 끄집어내고 그 안에서 편지를 써놨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갈게. 이걸 누가 했을까요? 하마스가 한 게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한 거예요. 이 민간인들은 가자지구에서 넘어온 민간인들이죠. 그 가자지구 인근에 있는 유대인 키부츠 마을에 살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민족이 다르다고 서로 앙숙적으로 갈등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그 아랍 사람도 우리 유대인들도 서로 만나서 지내보면 친구가 될 수 있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가자지구 옆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지구에 있는 민간인들에게 이스라엘 정부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저 민간인들 중에 이 가자지구 안에서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쪽으로 오게 해서 여기서 돈을 벌게 해서 다시 가자지구로, 아침에 이스라엘 쪽으로 출근하고 저녁에 다시 가자지구로 퇴근하는 이런 식의 취업 비자를 2만 명에게 줬대요. 가자지구 안에서는 하루 일당이 10,000원이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에게 일당을 10배 이상을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이 키부츠의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번에 하마스가 이 키부츠를 쳐들어와 가지고 민간인들을 학살할 때 하마스와 함께 온 사람들이 바로 그 키부츠에 2년 동안 일하러 왔던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이 같이 와서 이 집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이 집엔 몇 명이 살고 있고, 이 집엔 무기가 뭐가 있고, 이 집의 대피 시설은 어디에 있고, 이걸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마스는 총을 쏘면서 민간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죽이고, 가자지구에서 넘어온 민간인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불을 지르고 그 집단 성폭행을 하고 어린애들을 참수하고 했던 게 민간인들이라는 것이죠. 가자지구에는 절대로 순수한 의미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민간인은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스라엘한테 경고합니다. 절대로 하마스와 민간인을 구별해서 공격하라는 것이죠. 민간인은 없는데도 말입니다. 왜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도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감성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분노시키고 자극시키고 이스라엘을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문제가 될까요?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해서 나쁜 감정을 갖게 하고 이 뉴스를 소비하고 접하게 되는 많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독자들을 향해서 반이스라엘 감정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분노를 하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증오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보고 너는 미쳤어, 넌 뉴스도 안 봐,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불쌍한 팔레스타인, 불쌍한 가자지구, 불쌍한 하마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팔레스타인 자유,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한민국 땅에서 하마스 사랑해요를 외치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보지 않아서 모르죠. 뉴스의 본질을 잘 모르니까, 이 사건의 본질을 모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하마스 사랑해요라는 외침과 구호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뭔가 꼬투리만 잡히면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마치 엄청난 것인 양,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 마냥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대는 것이 바로 한국 언론의 실상입니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하마스의 이런 위선적이고 야만적인 내용은 그다지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가자지구의 공격은 이스라엘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민간인 가정집 공격은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마스는 최대한 어린 아이들 그리고 최대한 여성들이 많이 희생되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야 되고, 카메라가 없는 데서는 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 죽어야 이 하마스는 손뼉을 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진들은, 그리고 그 기사들은 그대로 언론이 돼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그 전쟁과 관련된 뉴스, 언론 소식, 속보 절대로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마스는 분명하게 100% 뿌리 뽑혀야 되는 악의 무리들입니다.
하마스와는 절대로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휴전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하마스는 이참에 이 휴전을 더 이어가려고 하고 나머지 인질을 데리고 끝없이 흥정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1대3이에요. 이스라엘 인질 13명 풀어주고 팔레스타인 수감자, 이스라엘 쪽에 수감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3배로 39명을 요구합니다.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10명을 풀어줄 테니까 이번에는 100명을 풀어달라. 그 비율이 더 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전에는 3대 1이었는데 왜 갑자기 또 10대 1로 바뀌어? 싫으면 막 우리 인질을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 또 할 수 없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게 하마스의 전략이에요. 절대로 지금 국제사회는,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는 이참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의 가자지구 공격을 중단하고 휴전을 계속 이어가서 아예 정전으로 끌어가보자라는 요구를 계속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전쟁 범죄를 이어가지 마라. 더 이상의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뉴스를 계속 내보내고 있지만 이것은 절대로 타협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가자지구는요, 이참에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그 옛날 아말렉 백성들을 향해서 이 아말렉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애, 노인네 다 할 것 없이 다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낙타와 수양과 황소까지 다 없애라 했지만 결국 사울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했습니다. 아가광을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몇 가지 좋은 것들은 또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 할 때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끝까지 변명을 했어요. 그 이후에 얼마나 또 많은 이 아말렉으로부터 수모를 당했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아말렉이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은 그 아말렉의 영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수천 년 전에 그 아말렉 백성을 향해서 아예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지만 지금은 전쟁할 때이다. 아말렉을 뿌리 뽑아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언론이 절대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정확하게 이 뉴스를 다뤄주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한국의 언론사들과 기자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편, 하마스 편이 되어 있습니다. 인지상정이라고 불쌍한 사람 이런 마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약자 편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의 본질은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와 비진리, 악의 영과 하나님의 영, 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인간적인 연민이나 동정심으로 어느 한쪽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만 그리고 진실로만 뉴스를 다뤄주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감을 갖는 거,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이것은 100%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무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 국민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진짜 이스라엘과 친구가 되고 이스라엘 편이 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